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 전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백야 김자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군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소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꼭 숨겨놓는다고 능사는 아니기에 그러니까 시간에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김장춘 씨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길림성 왕정현에 사시는 분입니다. 1959년생이니까 올해 63, 64가 되겠지요. 어쨌든 이분이 백야 김자진 장군의 증손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이죠. 2020년 6월 대통령 비서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또 국회의장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등등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백야 김자진 장군의 증손자이고 백야 김자진 장군은 자신의 증조부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 진정서는 김장춘 씨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김자진 장군 역사 정립회에 진정서 제출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정립회 전재진 사무총장이 대리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정서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자 그러니까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장춘 씨는 그 진정서를 통해 증조부인 김자진 장군이 돌아가신 지 90년이 지나고 또 당시 2020년이 정산이 대첩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본인 집안의 가족사가 어느 무리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되고 또 그러한 사실을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사실로 알고 있다는 것에 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김장춘 씨는 정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이한 그때의 시점에 이번에야말로 김자진 장군 증조부의 가족사를 바로 잡겠다는 주장입니다. 그간 장군의 그 둘째 아들인 그 김창규 씨가 해방 이후 중국과 한국 간에 서신 왕래가 시작된 때부터 수차례 서신으로 한국 정부에 진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장춘 씨가 주장하고 진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장군이 순국한 이후 장군이 후손이라고 자처해온 나혜국 일가와 김도환 일가 또 장군의 친동생인 김동진의 후손과 유전자 대조 검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들과 말이죠. 또한 둘째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장군의 묘소에 묻혀있는 유해가 과연 김자진 장군의 부인인 오숙근 여사가 맞는지 그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김장춘 씨는 과학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회유나 금권, 친일 적폐 세력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장춘 씨는 장구리 가계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장군의 정실 부인인 오숙군 여사의 사망과 장례가 조작되었다. 김자진 장군이 딸로 알려진 전 국회의원이죠. 김을동 씨가 제시한 가족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의 묘소에 유해 조작은 누가 저질렀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국가보훈처는 무엇을 근거로 김두한을 김좌진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김장춘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을 하는 것인데요. 김장춘 씨의 주장에 의하면 1930년 1월 장군이 흉탄에 맞아 순국하신 이후 장군의 가족은 길림성과 흑룡강성 보청현 일대에서 장군의 후손이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신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신 생활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장군의 가족은 오숙군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창렬과 창렬의 아들인 명환, 즉 김장춘 씨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명환은 자료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일단 김좌진 장군의 가계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김장춘 씨가 주장하는 가계도입니다. 자, 오숙군 여사는 해주 오씨 정무공파 25세 손으로 장군과 혼인하여 이남 2녀를 두셨는데요. 장남 창렬과 차남 창규, 그러니까 창렬, 이분이 김장춘 씨의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1947년 흑룡강성 보청현 토지개혁 심판대에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오숙군 여사도 돌아가셨다고 김장춘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가계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가계도는 지난 2001년이죠. 홍성군이 발행한 백야 김좌진 장군이 전기에서 밝힌 가계도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보이죠. 김좌진의 부인들 5분, 그리고 오숙군과의 사이에서 옥남과 명환이라는 딸을 두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추론을 해보면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들인 명환을 딸인 명환으로 잘못 올린 것이 아닐까. 그죠? 입으로 전해진 이라면 명환을 명환으로 바꿔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어쨌든 김장춘 씨가 제시하는 이 가계도는 이홍룡 교수라는 분이 조사하고 저술해서 밝힌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좌진 장군이 전기에서 나오는 장군과 5명의 부인,
특히 김계월 사이에서 김두한과 김을동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의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춘 씨는 2001년 7월 충남 홍성군이 발행한 백야 김자진 장군의 전기, 저자는 홍성의 향토사학자이신 전옥진 선생인데요. 이 김장춘 씨는 이 책에서 밝힌 장군의 부인들 과의 나이 차이가 너무 나고 부인들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김계월은 당시 13살이었고 이복희 여사는 1910년생으로 당시 9살, 김영숙 여사는 1919년생으로 당시 8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당시 8살, 9살, 13살에 결혼을 했다. 지금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한 나이인지 아니면 아이를 출산한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연도나 나이의 혼동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누가 어느 시점에서 억지로 꿰어 맞추다 보니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혜국 여사는 장군과 독립운동을 같이 한 사이라고, 동지 사이였다라는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춘 씨는 오히려 나혜국이 당시 여동생 나혜정과 함께 일제 특무부대원 또 혹은 첩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자였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일 전투에 전념하시던 장군의 부인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번외로 제가 나혜숙 여사의 살아생전, 그러니까 1987년 3월 1일자 가톨릭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를 찾았습니다. 나혜국 여사는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본인은 한북 회령 출신으로 1908년 무역중개상을 하는 부모를 따라 북간도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학교를 세우고 또 소방서를 만들어 40호가량의 동포들과 함께 살며 독립군에게 군자금도 대주었다. 그렇지만 이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대준 사실이 들통나서 북만주로 다시 피해야만 했다. 역시 그 가족들과 동포들을 이끌고 북만주에 온 나혜숙 그녀의 아버지는 이곳에서도 재산을 일궈 역시
독립투사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산리 전투가 끝난 후인 1922년 이때 김장군을 만나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22살, 김장군의 나이는 35세. 이분은 장군과 결혼할 때 그녀 고향의 부인과 사별한 줄 알았는데 생존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서 상당히 실망이 컸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여하튼 진실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과 100년 전, 100년도 안 된 사실인데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한정된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는 사항이라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준비되는 대로 한 꼭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장춘 씨는 나해국이 그의 부인, 그의 동생 나해혜정과 일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밀접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군의 부인이 될 수 없다. 예.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 예, 이 사진은 김을동 씨가 장군이 손녀라고 증거물로 제시한 사진으로 유명하죠. 사진의 왼쪽부터 보면은 김을동 본인. 예, 이때가 한 5살에서 6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을동의 어머니 이재희 씨. 그 다음에 장군의 모친 이소사. 예, 장군의 부인 오숙근 여사이십니다. 예, 장군의 모친 이소사. 예, 이분의 얼굴이 좀 검게 일그러진 것이 누가 일부러 무슨 사진을 손으로 필름을 좀 이렇게 건드린 건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포샵젤 하여튼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무슨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예, 검게 일그러진 것이 예, 하여튼 이 사진을 김을동 씨는 이게 가족 사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오숙근 여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춘 씨는 이 사진이 완전 조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을동 씨는 1945년생이죠. 그래서 5살인가 6살 때 본인이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진은 1951년이라는 거죠. 51년. 근데 김장춘 씨는 51년이면 이미 오숙근 할머니는 돌아가셨을 때다. 그래서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4년 전인 1947년 흑룡강성 보청현에서 큰아들 장렬이 토지개혁 심판대에서 비참하게 맞아 죽는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하시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숙근 여사는 1947년도에 돌아가셨다. 따라서 김을동 씨가 장군이 손녀라고 증거로 제시한 사진은
완전한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묘소로 충남 보령시에 있는, 정확하게는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에 있는 김좌진 장군 묘소는 무엇입니까? 네, 김장춘 씨가 주장하는 근거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김좌진 장군의 묘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알다시피 이 묘소는 1957년이죠. 김두한 씨가 오숙군 할머니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장군의 유해와 합장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보령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 암살당한 김좌진 장군, 암살 직후 만주 땅에 묻혔다가 아내 오숙군 여사가 1940년 장군의 유해를 멜감상자에 위장해서 비밀리에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 안장하였다. 그 후 1957년 부인이 타계하자 아들 김두한이 현 위치에 합장하였다. 자, 여기에서도 오숙군 여사의 사망 시점이 둘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1957년, 김장춘 씨가 주장하는 연대는 1947년, 그리고 오숙군 여사의 묘소는 현재 중국 흑룡강성 보청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장춘 씨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된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에 있는 장군의 묘소 유해는 장군의 부인 오숙군 여사 것이 아니다. 네. 정정호 묘소는 중국 흑룡강성 보청현에 있으며 보청에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아들 김창규와 친척이죠. 오춘택 씨가 장례를 치렀다. 라고 김장춘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시신을 장군과 합장했단 말이냐? 누구든지 저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의 묘에 조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뼈가 묻혀 있다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장군의 선친 김형규의 묘를 파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저는 김좌진 가문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학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실적인 유전자 대조 검사를 시행해서 김좌진 장군의 족보와 후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장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 김장춘 씨의 주장인 것입니다. 김장춘 씨의 그 진정 대리인이죠. 김좌진 장군 역사 정립회 전재진 사무총장은 김좌진 장군의 가족사가 왜곡되고
조작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모략 전략 보도가 그것이 사실인 양 조선일보나 중해일보, 동아일보가 그 기사를 표절 보도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근거로 장군의 그 순국을 알리는 보도라면 만주 현지의 그 장례식 사진 한 장 정도는 실었어야 했는데 기사에는 사진 한 장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현장 취재를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일부러 사진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례식 사진을 보고 울분한 조선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총독부에서 사전 검열을 통해서 사진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정국에서는 해방 후 백의사 단체가 김두한 씨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그것은 다음 기회가 되면 다루고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백의사 총사령관인 엄응택 혹은 염동지이라는 사람의 각본이다. 염응택의 각본에 따라서 김두한을 장군의 아들 만든 기가 시작되었고 김두한 씨는 이를 근거로 족보와 호적을 고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신민부 활동 당시에 장군의 사정을 알만한 인사들도 장군의 가족사 주장을 외면하고 방관한 것도 한몫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대학 교수나 소설가, 다큐멘터리 작가, 향토사학자들이 책에 김두한과 김두한의 실명을 씀으로써 장군이 조작된 가족사가 사실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처음 시작은 김두한의 회고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한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 홍성유의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 전 8권이죠. 또 그것을 모티브한 것이 영화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김두한의 회고록은 자기 미화가 굉장히 많아서 또 오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한의 회고록은 역사학계에서는 정식 사료로 인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김두한의 회고록을 근현대사 연구에 각주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제시대나 해방 이후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믿을 만한 자료를 근거로 쓰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신뢰가 안 되는 자료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차 검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장춘의 그 진정 대리인이죠. 김야진 장군 역사 정립회 전재진 사무총장은 이러는 동안에 대한민국 보훈처는 김두한을 장군의 아들로 인정하였고, 또 신안동 김씨 종회에서는 김두한과 김철한을 족보에 올렸고, 자, 그렇다면 국가보훈처와 신안동 김씨 총회는 무엇을 근거로 김두한과 김철한을 장군의 후손으로 인정하였는지 그 자료를 공개하고 온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꼭지 다뤄봤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전재진 사무총장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취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